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 언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포인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포인터에 대해서 배우고 이번 시간에 이제 배열이 나왔는데요. 포인터와 배열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C 언어를 얼마나 익숙하게 잘 활용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배열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끼실 텐데요. 이미 사용해 보신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포인터라는 것은 새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배열도 아주 기초에서부터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재에서는 아주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쭉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배열 부분을 다 배운 다음에 포인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연결 짓는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변수를 선언하듯이 배열도 선언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열의 특징을 얘기하면 배열은 여러 개의 원소를 한꺼번에 선언한다. 즉 int 하고 변수 이름을 쓰면 int 타입이 하나 생기는 건데 배열 형태로 잡으면 여러 개가 생긴다. 또 더 중요한 특징 하나는 그 여러 개가 연속적인 메모리 영역 안에 생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통의 변수 선언하듯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를 쓰고 그 안에 몇 개의 원소가 들어갈지 개수를 명시합니다. 이 개수는 반드시 콘스트 타입의 인테저나 아니면 디파인 밸류여야 해요. 즉 상수여도 괜찮고요. 즉 변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언문도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 끝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0번부터 9번까지 지금 이렇게 번호를 적어 놓은 것은 인덱스, 첨자라고도 하는 번호입니다. 10개의 원소를 각각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개의 원소를 하나씩 아무거나 부를 수가 있어야 하겠죠. 그 부르는 거는 넘버링을 해서 부르는데 0번부터 시작해서 일씩 올려가면서 번호 매겨서 부르게 됩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배열의 첨자를 사용해서 배열 안에 여러 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액세스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대괄호 안에 번호로 표시. 좀 전에 우리 본 거랑 똑같죠. 좀 전에 선언문에서 봤습니다. 대괄호 안에 번호로 표시. 헷갈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선언문에 나온 대괄호 안에 번호와 넘기겠습니다. 실행문에 나온 대괄호 안의 번호는 서로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선언문에 쓰인 이상 그것은 어떤 연산자가 아니라 표식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표식일 뿐이다. 어떤 표식? 얘는 배열이다라는 표식이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언문에서 벗어난 곳에 이렇게 대괄호 안에 숫자를 쓰면 이것은 연산자입니다. 인덱싱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요 안에 쓰인 이때 인덱싱 할 때 이 안에 쓰인 글 숫자를 첨자 인덱스라고 합니다.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인덱스는 유효한 값을 벗어나지 않게끔 사용해야 돼요. 프로그래머가 책임지고 즉 10개를 잡아놓은 경우에는 0번부터 번호를 매기기로 했으니까 10개면 9번까지밖에 안 가겠죠. 10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읽기나 쓰기를 할 경우에는 컴파일러에 따라서 그것을 워닝이나 이런 오류를 내주는 컴파일러가 있고 안 내주는 컴파일러가 있어요. 그런데 C 언어 표준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오류를 내주건 안 내주건 그거는 C 컴파일러의 기본적인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이냐면 프로그래머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10이라고 해놓은 경우에 n이라고 해놓은 경우에 0에서 n-1까지만 원소를 액세스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배운 기본적인 배열의 개념 그리고 배열하고 포문하고의 결합을 이용해서 395페이지에 실습 예제 9-1이 있습니다. 이 예제를 교재에 있는 대로 타이핑해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시험을 다 하신 후에 저의 강의를 연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이 끝나신 걸로 알고 소스를 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스를 사용을 했는데 어, 배열을 사용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배열이라는 문법만 안다고 우리가 배열을 사용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인지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기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배열이라는 것은 이 크기죠. 배열의 크기, 원소 개수가 컴파일 타임에 정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런타임, 즉 실행 시간에는 배열의 개수를 조정할 수가 없죠. 우리가 프로그래밍에다 아예 픽스를 시키니까 여기서 100개 이렇게 잡고 올라갔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됐는데 실행하다 보니까 101번째 원소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배열의 원소 개수가 컴파일 타임에 고정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고정되는 그 개수에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의 영역들이 다 움직이죠. 지금 여기에다 5라고 쓰지 마라 하고 짝짝 긋고 사이즈라고 쓰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교재에서. 이게 아주 좋은 예제입니다. 사이즈라는 디파인 밸류를 하나 정해놓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쓰고 이 스코어라는 배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한 번씩 쭉 훑어나가는 포문이죠. 지금. 이 포문 안에서도 5라고 쓰지 않고 사이즈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포문 말고도 이 프로그램이 길어진다면 스코어에 대해서 다른 작업도 또 여러 번 하겠죠. 지금은 예제로 만든 짧은 작업이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했어요. 내가 5를 50으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 두 군데만 바꾸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한 문장 더 넣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5라는 숫자가 소스 안에 여러 군데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중에 5 너무 작네 10으로 고쳐야 되겠네 500으로 고쳐야 되겠네 라고 했을 때는 여기만 숫자를 교체하면은 나머지는 다 알아서 따라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배열을 사용하는 예 중에 첫 번째 예, 충분한 숫자의 원소 개수를 미리 잡아놓는다 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충분한 숫자는 상수로 프로그램 안에서 쓰지 마시고 define value로 만들어서 쓰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배열 사용 방법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얘는 5개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5개 잡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 건너뛰고 5번째 원소에다가 각각 원소 4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원소 있지도 않은데 에다가 뭘 쓴다. 이때는 문법 오류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행 오류가 발생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프로그램이 다운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에서 큰일 나죠. 다음 포인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배열이 또 포문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문에서 사용하는 이 반복 제어 변수라는 i를 가지고 초기화시키고 증가시키면서 내가 끝까지 갔는지 체크하면서 이렇게 쭉 돌리죠. 이렇게 할 때 이 반복 제어 변수를 그대로 이 첨자로 사용해서 배열 원소를 액세스하면 배열 원소를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가는 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편하죠. 반복 제어 변수를 배열 첨자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짝이 돼서 이 포문하고 배열하고 아주 좋은 조합을 이룹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두 문장만으로 배열의 모든 원소를 출력해 봤어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이 사용 방법 꼭 익혀두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첫 번째 사용 방법이다 라는 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보내면 지금 네 번째 원소가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쓰레기 값이 저장되어 있다가 나온다 라고 했죠. 지금 여기에 스택 영역에 잡힌다, 전역 영역에 잡힌다, 지역 영역에 잡힌다라는 말을 이 교재에서 배웠나요? 아직 안 나왔다면 지금 알아둡시다.
이 메인 함수, 어떤 함수에도 속하지 않은 이 바깥의 영역을 전역 영역이라고 하죠.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도 하고 전역 변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전역 영역에 잡히는 변수와 이 중괄호 안에, 즉 함수 안에 지역 변수로서 선언됐죠. 지금 스코어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는 그냥 아주 단순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잡히는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역 변수는 이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과 스택 영역을 따로 분리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역 변수는 데이터라는 영역에 잡힙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필기하시죠? 네,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리의 영역에는 각 프로그램마다 4가지의 메모리 영역을 가집니다. 데이터, 코드, 스택, 힙이라는 영역을 가져요. 그런데 그 중에 전역은 데이터 영역에 잡힙니다. 전역 변수는. 그리고 지역 변수는 스택 영역에 잡혀요. 이 둘은 뭐가 다르냐 하면 데이터 영역에 잡히는 변수들은 초기값이 0이에요. 전부 0값을 갖고 있어요. 배열을 잡아도 각 원소가 다 0이에요. 스택 영역에 잡히는 변수들은 초기값이 쓰레기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원소에 대입을 해주지 않으면 대입을 받지 못한 원소는 원래 자기가 잡혀있는 자리가 쓰레기 자리니까 쓰레기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넣지 않은 지역 변수를 읽어서 보여준다라는 건 이런 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인 경우에는 그거를 이용하기도 해요. 얘는 잡아놓으면 무조건 다 0이지 라고 생각하고 이용할 수도 있고 지역 변수는 쓰레기 값으로 태어나니까 무조건 유의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방금 전에는 배열을 일단 고정된 원소 개수로 선언을 하고 각 원소의 값을 할당, 대입하는 것을 시험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배열을 선언하면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이것은 선언문에서 초기값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의 인테저 변수 이런 것도 선언문에서 초기화할 수 있죠. int 띄고 i equal 10 이렇게 하면 이 equal은 대입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10이라는 값을 i에다가 새로 선언되는 변수 i의 초기값으로 써라 라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선언문이죠. 실행문이 아니죠. 선언문인데 여기에 대입 연산자처럼 생긴 equal을 쓰고 중괄호 안에 컴마로 연결해서 여러 개의 원소 값을 적었습니다. 4개 잡아놓고 값을 4개 줬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4개 잡아놓고 값을 5개 주면 오류예요. 4개 잡아놓고 값을 3개 주면 나머지 값을 주지 않은 부분은 다 0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역 변수를 만드는데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겠죠. 지역 변수를 만드는데 원소 개수가 100개예요. 그런데 지역 변수인데 제가 0으로 전부 채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괄호 열고 0 하나만 쓰고 중괄호 닫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99개도 전부 0으로 채워져서 결국은 100개 원소를 다 0으로 채우게 되겠죠. 전역 변수인 경우에는 0으로 초기화가 되지만 지역 변수인 배열은 쓰레기 값으로 저한테 할당되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개의 원소를 한꺼번에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열 초기화의 다른 예를 봅시다. 이거는 밑에를 먼저 볼게요. 원소수가 선언한 원소수보다 초기화 개수가 많으면 오류, 적으면 나머지 0. 그런데 요거를 보세요. 여기에서 4개라고 알려주지 않고 그냥 대괄호만 열었다 닫았다 한 다음에 개수를 쭉 원소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4개가 잡혀요. 요 안에다가 4라고 쓴 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다음 요거까지 마저 보고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합시다. 중괄호를 이용한 초기화는 선언 시에만, 즉 선언문에서만, 선언문 여기서 끝났어요. 선언문에서만 이런 식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문을 쓰는 것은
없어요. 이런 신텍스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교재에 나온 내용이 끝났고요. 배열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이 이겁니다. 요것은 이미 값의 개수가 정해져 있거나 심지어는 값 자체들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일 때 이렇게 써요. 즉 내가 이 네 개의 값을 가지고 뭘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안에서. 그럴 때는 그냥 이 네 개가 보관해 놓고 그 네 개를 가지고 이리저리 조합해서 쓰면 되겠죠. 또는 값이 4개인데 초기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개수는 변동 안 하고 여기에 뭐 다른 숫자 여기에 다른 숫자 이렇게 오버라이트 하면서 계속 쓴다 라고 할 때 이런 식의 표현식을 씁니다. 그럼 배열을 이렇게 선언했을 때는 뭐가 포인트냐 하면 프로그램 안에서 어디에서도 4라는 상수를 쓰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 배열의 원소 개수는 4잖아요. 그러면 이 배열의 모든 원소를 포문으로 프린트f 한다. 그러면 i는 0에서부터 4까지 돌릴 것 같잖아요. 그때 4라는 숫자를 쓰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왜 쓰지 말아야 되냐 하면 내가 지금 현재 4개만 관리를 하는데 이 숫자가 숫자 2개를 더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70, 80 이렇게 2개를 더 넣어야 돼요. 그럼 그때는 제가 4라고 썼던 데를 또 다 쫓아다니면서 6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봅시다. size of라는 요것은 함수 이름 같지만 연산자예요. size of 연산자로 배열의 원소 개수를 구해보자 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여기는 S라고 하고 여기는 A라고 했네요. 요거 A가 맞겠죠. A의 배열 전체의 바이트 수는 몇일까요? 인테저 4바이트가 3개 잡혀 있으니까 12죠. 요건 12. 그러면 A0라는 거는 원소 1개죠. 원소 1개의 바이트 수. 사이즈 of는 이 괄호 안에 타입 이름을 적어도 되고 변수 이름을 적어도 됩니다. 그 타입 또는 그 변수가 차지하는 바이트 수를 반환해줘요. 그럼 A0는 요거 10, 요거 하나인데 얘가 차지하는 것은 4죠. 전체 사이즈에서 원소 하나의 사이즈를 나누는 거니까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인 3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선언된 배열이 있을 경우에는 이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카운트 같은 적당한 의미를 가지는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다가 이 값을 넣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카운트 값을 가지고 계속 0에서 카운트까지 뭘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10, 20, 30 중에 하나를 뺀다든가 여기에 추가로 어떤 값을 넣는다든가 할 때 여기만 수정하면 되고 프로그램 내에 다른 어떤 부분도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두 번째로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배운 거를 활용하는 실습 예제가 있습니다. 398페이지에 실습 예제 9-2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타이핑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계속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고 본인의 타이핑을 하세요. 그럼 각자 다 실험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제 소스를 열어볼게요.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고 초기 값들의 개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값들의 개수로 자동으로 6개가 잡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6개니까 이 6개라는 거를 define value로 잡아서 요 사이즈를 이렇게 해도 보이지만 컨트롤 F 하면 더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가지고 루프 돌리고 지금 합과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평균 구할 때 나눗셈 할 때도 썼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F5 하면 답이 잘 나오죠. 네, 여기에서 약간 이상한 점을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한 것을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배열을 선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여기서 교묘하게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몰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어느 방법으로 몰 수 있을까요? 각자 자기가 이해한 게 있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본인의 방식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저의 해법을 들어보세요. 일단 여기는 값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일에서 읽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맥시멈 개수를 잡는 방법이 아니라 초기화되는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 스코어 카운트를 나타내는 CNT라는 변수를 따로 만들어서 스코어 전체의 사이즈 나누기 스코어의 첫 번째 원소의 사이즈, 이렇게 하면 CNT에 카운트라고 할까요? 네. 카운트에 스코어의 개수가 들어가겠죠. 이 이름을 그대로 주면 밑에 있는 걸 고치지 않아서 편하지만, 이름을 이렇게 전부 대문자로 주는 것은 값이 바뀌지 않은 콘스탄트 값일 경우, 즉 이런 define value나 아니면 const라는 키워드를 앞에 쓴 경우에만 이렇게 장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제가 지울게요. 지우고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이걸로 바꿀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 라인에서 카운트에 6이 들어가고 6을 사용하고 똑같이 컨트롤 F5 해보면 아까랑 같은 결과를 내고 있죠. 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으로 깨끗이 정리를 한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값을 하나 추가해도, 너무 낮은 값을 썼나요? 값을 하나 추가해도 다른 부분은 전혀 손댈 것 없이 바로 7개 값의 총점과 평균을 구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잘 정리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다음은 교재를 펴세요. 교재의 400페이지를 봅시다. 400페이지 중간 점검을 보겠습니다. 각자 먼저 풀어보시고, 영상을 멈춘 다음에 각자 먼저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럼 중간점검 1번을 보면 다음 각각의 배열 초기화 문장에서 문법 오류가 있는지 찾는 거예요. 첫 번째 거의 문법 오류는 무엇이죠? 콤마가 빠졌죠. 네. 두 번째 그레이드라는 거는 3개의 원소를 잡아놓고 4개의 초기값을 줬어요. 이렇게 하면 오류라고 했습니다. C 포인트라는 것은 배열이 아닌데 여러 개의 원소로 초기화를 하려고 시도했고, 그 다음은 타입이 안 맞는 것이죠. CH라는 거는 캐릭터 타입인데 A, B, C가 각각 무슨 타입인지는 모르겠는 그냥 변수들이에요. 이 변수들의 타입이 정확히 맞는다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마 각각의 캐릭터에 이 싱글 코트가 빠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A, B, C 각각에다가 양쪽에 싱글 코트를 해주면 캐릭터 타입이 되어서 온전한 문장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봅시다. 다음 부분 소스 이후에 배열 데이터 원소에 저장된 값은 각각 무엇인가? int 데이터하고 4 한 다음에 3, 그러면 4개의 원소가 각각 어떤 값을 가지게 되나요? 옆에다 써놓으셨죠? 첫 번째 원소는 3, 나머지 3개 원소는 전부 0이 되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문장을 수행하면 두 번째 원소에 8이 들어가요. 그러면 결과는 3800 이렇게 되겠죠. 3번 봅시다. 역시 문법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거예요. 더블 4개, 원소 4개짜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언문에서만 쓸 수 있는 형식의 초기화하는 형식을 지금 그냥 일반 수행문에서 쓰고 있어요. 실행문에서.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문법 오류입니다. 그리고 401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정수형 배열의 표준 입력으로 스캔F 하는 것이죠. 표준 입력으로 받은 정수를 저장하여 출력하는데 위에서부터 한 네 번째 줄 보시면 입력된 배열은 while문을 사용하여 마지막 0값 이전까지 다음 결과와 같이 출력한다. 이렇게 처음에 뭐 여러 개 입력하시오 이런 안내문을 내보내고 0을 입력하면 입력을 종료합니다. 여기까지가 안내문이겠죠. 지금 밑에 소스 보시면 10번, 11번에서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에서 15라인까지 이러한 형태의 소스를 본인이 만드실 수 있죠. 만드실 수 없다면 이 소스를 보고 잘 보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 본인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작성해서 이거랑 같은지 아니면 이거보다 내가 좀 더 낫게 만들었는지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내가 아직 이런 거 혼자서 작성할 수준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먼저 이대로 밑에 정답도 있어요. 이대로 타이핑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신 다음에 위에 문제가 있죠. 자료형 INT로 선언된 배열 인풋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장하도록 한다까지가 문제고 그 밑에 출력 포맷은 이렇게 된다라고 회색 박스에 나타나 있죠. 요 부분만 보고 밑에 있는 소스를 작성하실 수 있게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간단한 단위 프로그램 하나를 내가 온전하게 짤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한테 기대지 않고. 그래서 온전하게 짤 수 있을 때까지 두 번째 시도했는데 또 막혀서 내가 나가질 못했다.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정답을 보세요. 보고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문제만 보고 나 혼자서 하도록 실험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코딩에서는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럼 13번에서 15번 라인을 봅시다. 지금 두 y를 쓰는 이유는 입력을 하나라도 받아야 그 입력이 0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입력은 받겠다. 받은 다음에 그게 0이면 그만 입력 받을 것이고 0이 아니면 계속 입력 받겠다라는 뜻으로 두 while문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엔 밑에 보시면 17번 라인부터 i에다 0을 넣고 while문으로 i를 증가시키면서 계속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while문 안에 보면 우리 그 반복을 만드는 세 가지 초기화, 그 다음에 조건 체크, 조건 변화 중에 빠진 게 하나 있죠. 조건 변화가 빠져 있어요. 그 조건 변화를 지금 이 빈칸 안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잘 채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채워넣기도 해보시고 코딩도 해보시고 이 예제는 배열을 사용하는 예제로서 아주 적합하고 간단하고 괜찮으니까 이 예제 가지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스로 작성하는 혼자서 작성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